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개 잠깐만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여러분들 동아일보나 다른 잡지 유튜브 봐서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 3월 1일부터 제가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허리가 아파서 보험병원에 갔더니 바로 피 검사를 했는데 전립선암 말기로 판정됐습니다. 피검사만으로도 그렇게 나왔나요? 예, 전립선은 바로 피검사로 전립선 검사를 PSA 합니다. 수치. 예, 1차로 피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을 확인하는데요. 피검사를 하니까 바로 말기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 보통 전립선암 정상 수치는 1, 2, 3, 4 정도입니다. 5가 되면은 전립선암으로 판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935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 한 100배 정도 이상 더 악화된 수치죠. 그래서 전립선암은 4기이면서 말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전립선암은 저도 모르게 병원에 가서 이제 발견된 거지만은 흉추, 등뼈로 전이가 됐습니다. 뼈로 전이가 되셨어요? 예, 전이가 돼서 허리뼈, 흉추, 굽혔다 폈다 하는데 거기입니다. 거기 두 마디가 완전히 암세포가 점령을 해가지고 새카맣게 썩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앉지도 못하고 저는 서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언제부터 증상이 나오셨나요?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도 증세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 갑자기 나온 거예요? 예. 저는 등산 마니아였는데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산을 제가 한 3,000개 정도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산을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제 건강은 자신을 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런 이제 말기암 판정 결과가 나왔는데 바로 일주일 전에도 제가 등산을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도 아무 증세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전립선암은 말기인데다가 뼈가 다 망가졌으니까 하체가 완전 마비가 됐습니다. 하체가 다리 마비되니까 움직이기도 힘드셨나요? 못 움직이죠. 요 흉추, 허리뼈 옆으로 중추신경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 중추신경을 암세포가 또 건드렸습니다. 예. 그 중추신경을 건드리면 하체가 완전 마비가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체가 마비돼서 저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립선 증세가 보통은 비대증도 있고 그런데 비대증하고는 상관이 없었나요? 소변이 잘 안 나온다거나. 아, 전혀 증세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 비대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 것 같네요. 예, 전혀 증세가 없었고,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이제 조직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느라고 며칠 입원을 해 있었는데, 제가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다리를 붙들고 아예 울면서 내가 사정했습니다. 전립선 암은 안 고치셔도 좋으니까, 등뼈 썩은 거 안 고쳐줘도 좋으니까 10발자국만 걷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걷는 게 힘드시니까. 아니죠. 걷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병실 내에서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을 못 가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10발자국만, 불편하니까요. 10발자국만 걸으면은 병실 내에 있는 화장실을 네 발로 갈 수 있는데 화장실을 못 가니까, 그래서 암은 둘째치고 화장실만 갈 수 있게끔 10발자국만 걷게 해달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방법이 없답니다. 의사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운명대로 사시다가 돌아가세요 하더라고요. 조직검사까지 마친 상태에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워낙 악하게 됐기 때문에 조직검사나 해봐야 이제 의술로서 한계를 느낀 거예요. 더 이상 병원에서는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모님이랑 난리 나셨겠네요. 사모님 난리 안 났습니다. 워낙 갑자기 발생한 거라서
놀랄 틈도 없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집에 가서 돌아가시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죽을 준비를 했죠. 방법이 없잖아요.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사실. 제 생각으로는 일주일 뒤에 죽을지, 한 시간 뒤에 죽을지,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지금 생활이 완전히 바뀐 거네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검사한 다음에 바로 집에 온 게 다죠. 예. 그래서 죽을 준비를 했는데 그 첫째가 좀 다른 사람보다 특이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집사람 몰래 꼽을치놓은 비상금이 좀 있었습니다. 예. 죽고 나면 비상금 숨겨놓은 거 안 가르쳐 주면은 이사한다든지 집에 불난다든지 어떡하면 못 찾았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집사람한테 숨겨놓은 비상금을 알려주고 죽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불러가지고 알려줬습니다. 따님한테? 집사람한테요. 아까 저기 첫째한테, 첫째 한 일이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첫째 죽을 준비를 한 게. 그래서 이제 비상금을 어디에 얼마가 있다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질문 안 하세요? 비상금이 얼마였나요? 비상금 얼마나 되셨어요? 꽤 많으셨던 것 같은데. 조금 많습니다. 예. 2억 5천입니다. 그 현금으로 갖고 계셨어요? 아니면은 어디 뭐 비상금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비상금이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치료를 받았거나 어떤 특별한 처방을 한 건 없습니다. 전혀 병원에서는 약 같은 거 아니면 뭐 호르몬 치료 뭐 이런 거 없었단 얘기죠? 의사 선생님이 나가 죽으라고 했는데 죽을 놈한테 뭐를 줍니까? 그냥 나가서 돌아가시라고만 했습니다. 예. 그 정도 제가 악화됐다는 거죠. 오죽하면 집에 와서 제가 한 1년만 살 것 같으면 비상금 안 알려줬죠. 예. 그래서 금방 죽을 것 같아서 비상금 알려줬고요. 그런 차에 이제 딸이 가까운 데 사는데 박동창 씨가 쓴 맨발로 걸으라 그 책을 한 권 사와서 아빠 한번 읽어보세요 해가지고 읽어봤습니다. 그 전에는 맨발 걷기에 대해서 신경 써보거나 알고 계신 게 있었어요? 전혀 없었죠. 제가 등산을 다니면서 보면 가끔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미쳤다고 했습니다. 제가 미친 사람이죠. 왜 그 험한 산을 등산을 신고 다녀야지 맨발로 다닙니까? 그래서 맨발 걷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상식도 없었죠.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이 무슨 책을 읽을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책 표지에 암도 치유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무슨 병 나오는데 암도 치유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읽어본 겁니다. 읽어보니까 어디에도 어느 누구도 제 상태에서 어떤 처방을 하면은 살아난다고 말을 해준 사람도 없고 자료를 찾아봐도 없었는데 그 책에만은 맨발 걷기를 하면은 살 수 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일어서지를 집에서 못했으니까 처음에는 일어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벽 짚고 한 손으로는 집사람이 잡고 그래도 못 일었습니다. 겨우 일어서는 척 하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일어서는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벽을 짚고 한 발자국 집 안에서 걷기 연습을 했고 산을 맨발로 걸으려니까 바로 걸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일단 와야 하니까. 예. 그래서 한 2주 동안 집에서 연습을 하다가 요 금대산이 제일 가까운 산이기 때문에 여기를 오기 시작했는데 혹시 저쪽 입구에서 보면은 그 두산 아파트 현대 쪽에 현대 아파트 그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조그만 거기 입구에는 조금 계단이 있죠.
한 30m 될까요? 좀 힘들죠. 예. 거기 올라오는데 보름 걸렸습니다. 댁에서. 아니요. 그 바닥에서 거기 그 올라오는. 입구에서 그 위에 예, 올라가는 예, 데까지? 거기 지금 의자 있는 데까지 올라오는데. 처음에 며칠 동안은 가다가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셨겠네요. 포기가 아니고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를 기어 올라야 되잖아요. 예. 제대로 서지를 못하니까. 기어 올라오는데 힘이 없잖아요. 발을 들어가지고 한 발 옮겨 놓으면은 팔을 들 힘이 없는 거예요. 팔을 또 옮겨 놓으면 발을 옮겨 놓을 힘이 없어요.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나한테 기운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면서 억지로 울면서 또 원망하면서, 원망한 사람 두 님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병 고쳐준다고 그랬는데 안 고쳐주더라고요. 원래 종교가 있으셨나요? 예. 부처님 기도하면은 병 고쳐준다는데 나는 안 고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원망 많이 했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기어 보름 동안 울면서 기어 올라왔습니다. 보름 기어 올라오니까 그다음부터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예. 그냥 걷는 속도가 다리에 힘이 점점 생겼어요. 보름 정도 되니까 이제 증상이 많이 예. 좋아진 게 느껴지시는군요. 보름 기어 오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네 발로 접지를 한 거예요. 발로, 손으로 네 발로 접지를 했으니까 완전히 접지가 된 거죠. 그래서 접지 효과를 느낀 거죠. 효과를 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름부터는 그냥 발에 힘이 생기고 허리에 힘이 생겨서 여기서 저쪽 넘어가면은 저 언덕이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매일 걷기를 시작했죠. 걷기 시작하고 딱 59일 만에 아까 2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름까지 이제 포함을 예. 시켜야겠네요. 예, 보름까지 포함해서 2개월 걷고 병원을 가니까. 예. 근데 제가 간 게 아니고 보통 의사들은 퇴원하더라도 3개월 뒤에 한번 봅시다, 6개월 뒤에 한번 봅시다 예, 오라고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죽으라고 했지만은 혹시나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3개월 뒤에 한번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걷기 연습하고 집에서 누워있고 한 게 1개월. 그 다음에 요 산에 와서 그런 게 2개월. 그러니까 3개월 되는 날 예. 병원에 갔더니 이제 병원에 가면 피검사만 합니다. 예, 피검사만 하고 MRI 다시 찍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냥 좋습니다,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놀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놀란 거예요. 그럼 좋습니다, 가세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의사 선생님은 왜 그랬는가 하면 하도 환자가 줄로 서서 많으니까 난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럴 수도 그냥 있겠네. 일반 환자인 줄 알고 MRI하고 피검사 검사 보니까 좋으니까 그냥 가세요 한 그 거예요. 전과 비교는 특별히 안 한 상태로 그냥 무심하게. 자기는 그냥 한눈으로 대충 보고 보고. 좋습니다, 가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 그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했죠. 그러니까 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밖에 문을 닫고 그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 복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청 좋아졌습니다. 엄청 좋아졌습니다. 하고 의사 선생님이 그냥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밖에까지 그게 막 놀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엄청 좋아졌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제가 했죠. 935였던 게 0.05로 떨어졌습니다. 0.5도 아니고 0.05. 0.05. 예. 평균이 제가 알기로는 0.5에서 1.0 예. 이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근데 그보다 더 좋아지신 거네요. 그렇죠. 0.05.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기분 좋고 저도 좋죠. 그래서 그러면은 좋아지는구나. 맨발 걷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매일 또 여기 와서 아침에 와서 오후 3시, 4시까지 걷다가 내려갔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3개월 뒤에 갔습니다.
3개월 뒤에 가니까 이번에는 0.008입니다. 0.008. 예. 0.008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갔습니다. 3개월 뒤에. 예, 예. 그때는 0.006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가신 적은 언제이신가요?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갔다 오셨어요? 예. 지금까지 0.006으로 1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예, 중이고. 예.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그게 맨발 걷기 하면은 확실히 암도 치유된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작년 9월에 추석 때 동아일보에서 추석 특집으로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맨발 걷기가 우리나라의 맨발 걷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이제 그 사람들이 맨발 걷기 하면은 암도 고친다. 별의별 병 다 고칠 수 있다 해가지고 맨발 걷기 붐이 일어나서 오늘날 현재는 전국에 열풍이 불었습니다, 지금. 그러고 최근에 또 이제 생로병사에서 다시 방송하면서 한 번 더 지금 더 붐이 일어난 것 같거든요. 선생님은 생로병사에서 인터뷰 안 하셨어요? 생로병사가. 저는 그 방송에서 제일 먼저 나오실 분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못 보신 것 같아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 있죠. 세상에 이런 일이 각 방송에서 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다 제가 사용을 하고 생로병사도 사실상은 저를 위해서 제가 주인공으로 찍기 위해 가지고 생로병사 그걸 기획을 했었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기획을 했는데 제가 사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생로병사에는 원래 제가 나가게 돼 있었는데 제가 인터뷰를 사용해서 안 나간 겁니다. 이제 제가 방송에 나가면요.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암 걸린 거 이거 자랑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자기가 몸에 병이 걸린 게 자랑할 거는 아니거든요. 왜 자랑할 게 아니냐. 내가 내 몸을, 부모님이 주신 몸을 내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병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걸 전국 관광국에 난 몸 관리 잘못해서 내가 암 걸렸다 하고 자랑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제가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인터뷰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유튜브 나온 GBS TV 나온 것도 제가 유튜브 찍으라고 안 했습니다. 자기가 찍어가지고 올린 거지. 예. 그래서 제가 잡지나 다른 신문 같은데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제가 나왔는데 제 얼굴이 나오는 데는 가능하면 이제 안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전국에 알려지니까 내 얼굴이. 그래서 지금 박동장 씨가 쓰신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그 책에도 보면은 제 얼굴은 안 나옵니다. 그 책 전체 내용이 저를 주인공으로 해서 쓴 책인데 제 얼굴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이름하고 밝히고 써도 좋다고 제가 양해해 줬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은 뭐 얼굴이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금대산이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 안 한 것 중에 혹시 뭐 따로 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맨발 걷기를 처음 시작하거나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한테. 예. 그 방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워낙 길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선생님 입장에서 따로 뭐 해주실 말이라든가 있으신지. 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사실 오늘 요 앞에 거는 얘가 인터뷰를 안 했으면 했는데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오늘 인터뷰를 하는 건데, 여기 금대산에도 수많은 사람이 지금 다니잖아요. 뭐 줄로 서서 다니는데 전국에서 다 오십니다. 여기 외지에서도 꽤 오시더라고요. 전국에서 다 옵니다. 외국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맨발 걷기를 해서 치유가 됐지만은 제 입장에서 볼 때 참 다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오는 사람들 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말은 안 하지만 무슨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맨발 걷기 하러 왔을 때는. 그런데 제대로 맨발 걷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효과가 없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맨발 걷기를 제대로 해야지 그냥 대충 남이 한다고 이렇게 맨발 따라서 걷는다고 맨발 걷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만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맨발 걷기는 영어로 보통 맨발 걷기를 어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어싱은 맨발 걷기가 어싱 아닙니다. 맨발 걷기는 제가 지난번 다른 유튜브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맨은 베어입니다. 발은 풋. 베어풋이죠. 예. 걷기는 워킹. 그래서 맨발 걷기는 베어풋 워킹입니다. 어싱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다 맨발 걷기를 어싱이라고 하잖아요. 그 베어풋 워킹은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고 그냥 맨발로 걷는 겁니다. 그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데서나 맨발로 걷는 게 베어풋 워킹이고 어싱이라고 하는 맨발 걷기는 접지입니다. 접지. 예, 접지는 이열 접자에 땅지자. 내 몸하고 땅을 잇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 피부하고 땅하고 맞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싱은 걷는 워킹이 아니고 가만히 이렇게 닿고 있는 게 어싱입니다. 접지. 앉아만 있어도 땅에 닿고 예. 있으면 어싱이 되는 거죠. 예, 팔로 짚고 있든지 발을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흙에 닿고 있는 게 어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치유되기 위해서 여기를 걷는 것은 어싱과 워킹을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발 걷기를 어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 어싱이라고 하면은 안 되고 접지입니다. 어싱은 접지고 걷기는 워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은 목적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맨발 걷기를 하는데 그렇게 몸을 치유하려면은 안 그러셔도 됩니다. 네. 어싱을 해야 됩니다. 걷지 않고 그러면 더 좋지만은 그러니까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산에 오신 분은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 서 있거나 접지를 위주로 해야 됩니다. 접지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 몸의 모든 병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모든 병을 만듭니다. 암도 무슨 뭐 여드름도 무슨 모든 만 가지 우리 몸에서 생기는 병은 모든 병을 활성산소가 만드는데 활성산소를 빼는 방법은 의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빠집니다. 그것은 접지를 하면 빠집니다. 우리 몸을 생땅, 맨땅에 닿으면은 활성산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미 우리 몸에 생긴 병은 암이든 무슨 병이든 활성산소가 일으키고 활성산소가 병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 활성산소를 빼주면은 이미 생긴 병은 서서히 치유가 되고 또 건강한 분은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병이 발생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산에 오시는 분들은 그를 생각하지 마시고 접지 땅에 이렇게 닿고 있는 것을 위주로 하셔야 되고 요것을 이제 그 접지 효과라고 하고 어싱은 맨발 걷기는 걷는 거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걷습니다. 우리 혈액순환 다 뭐 약을 드시든 안 드시든 뭐 대충 혈액순환 다 잘 되잖아요.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면은
좀 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 원활하게. 그래서 이제 이 맨발 걷기를 할 때는 접지를 위주로 하시고 땅에 닿고 있는 치유 목적으로 할 경우에 예, 치유 목적으로 할 때는 접지를 위주로 하시고 걷기는 덤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여기 다니시는 분들 제 얘기를 들은 사람 몇 사람 외에는 걷기를 잘못하고 계십니다. 다 이렇게 평상시 걷는 속도대로 걷거든요. 그러면은 효과가 적습니다. 왜 적으냐? 발을 걸으면은 자꾸 땅에서 떼잖아요. 떼면은 접지하는 시간이 적단 말이에요. 땅하고 접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예. 때문에 접지가 되려고 하면 발을 들고 접지가 되려고 하면 들으니까 언제 접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빨리 걸어 다니시면은 헛걷는 거예요. 그럼 천천히 걸어야 그렇죠. 가장 좋다는 거예요? 안 걸어도 좋은데 예. 혹시 걸으시려면은 지압을 잘 되기 위해서 최대한 천천히 걸으셔야 됩니다. 요 정도 하면 되겠네요. 예, 예. 예. 또 질문 또 있으면 하나만 혹시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궁금하신 점. 바다에 가서 그 싱하잖아요. 이제 예. 바닷물에. 이렇게 보면은 저거 바다에 갔다 왔는데 콩돌 조금 좀 걷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모래도 가는 모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모래도 보면 또 푹푹 빠지는 모래가 있고, 어느 쪽이 제일 낫습니까?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맨발 걷기를 할 때는, 오늘 제가 그 테스트기를 안 가져왔는데, 요 하는 사람들 맨발 걷기 접지 테스트기가 있습니다. 그 쿠팡에서 산 15,000원입니다. 비싸도 안 합니다. 예. 그거 가지고 이렇게 찍어보면은 내 몸에 있는 활성산소가 몇 프로가 빠져나가는 게 거기 나옵니다. 여기 지금 찍으면은 한 40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40 정도 나온다는 거는 저항이 40오음이 나오는 건데, 그 오음이 40이라는 건데, 그러면은 40 정도 나오면은 60%, 내 몸에 있는 나쁜 활성산소가 60%가 땅속으로 빠진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발 걷기를 할 때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요. 언제가 제일 좋으냐? 이 황토길에서 하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때가 비 오는 날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활성산소의 그 전류는 0.03V입니다. 30mV입니다. 아주 약한 전기이기 때문에 잘 안 통하죠. 저항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 물기가 있으면은 전기는 더 잘 통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비 오는 날 산에 오셔야 됩니다. 저는 뭐 비가 오면은 얼씨구나 하고 산으로 뛰어옵니다. 천둥 번개 쳐도 절대 맨발 걷기 하는 사람 벼락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빗물이 흐를 때 그러면은 몇 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같이 이렇게 젖었을 때 또 잘 통합니다. 물이 있을 때가 제일 잘 통하고, 젖었을 때가 그 다음에 더 잘 통하겠죠. 그런데 바닷물은 민물보다도 냇물보다도 훨씬 더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잘 빠집니다. 바닷물은 보통 가서 체크를 해보면은 15 정도 나옵니다. 10에서 15. 그럼 10이 나온다고 치면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90%가 빠진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잘 빠지는 데가 바닷물이고, 두 번째가 황토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이 아픈 사람, 급한 사람 있잖아요. 의사가 몇 년 못 삽니다 하는 사람, 이 황토길 걸으시면 죽습니다. 아니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여기 걸어가지고 언제 치유되겠습니까? 바로 바닷가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 걷는 분도 바닷가 가서 말기암 고친 분 몇 사람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한 달 반 걷어놓고. 지인분들 중에서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마를 때는 저항 여기 저 황토길이 좋다고 하는데 여기도 저항이 6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땅이라고 하는 여기가 60 나오면은 40%밖에 안 빠진다 소리예요. 저 아까 얘기한 빨간흙 이런 데는 거의 안 빠집니다. 거의 안 빠지고 여기 제일 잘 빠지는 데가 40% 정도 빠지는데 바닷물에 가면은 85%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 3달 걸으나 바닷물에 가서 1달 걸으나 거기 더 빠릅니다. 그래서 바닷물에는 왜 그렇게 빠르냐? 염분이 소금기가 바닷물에는 3.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에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전기가 더 잘 빠집니다. 제 얘기 지난번에 듣고요. 여기 가면 참나무 있는데 그 벤치 있습니다. 거기 매일 와서 요 동네 아줌마들 걷기 싫으니까 내가 걸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페트병에 물 하나 떠오시 가지고 거기에 물 붓고 여기도 또 그렇게 할 사람 곧 나올 겁니다. 물 붓고 집에서 소금 한 줌 가져와서 여기 뿌리고 물 붓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러면은 바닷물하고 같은 성분이잖아요. 소금 뿌렸죠. 물 뿌렸죠. 땅 젖었죠. 그러면은 사실상 고기 재보면은 8 정도 나옵니다. 바닷물보다도 훨씬 더 접지가 잘 됩니다. 8에서 10 정도 나옵니다. 소금 뿌리고 앉았으면은. 그래서 몸이 아주 많이 불편하신 분들, 저 산에 못 오시면은 집에 마당에서 소금 뿌리고 앉았는 게 최고 빨리 치유되는 길입니다. 예. 예. 아까 교수님이 10, 40, 뭐 60 그랬는데 그 단위는 뭐라고 아까 옴, 예, 옴, 저항. 저항, 저항요. 예.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그래야지 좋습니까? 예, 그런 질문 제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질문은 학교 다닐 때로 치면은 공부 못하는 학생이 질문하는 겁니다. 예, 거기 답변 드릴게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 또 답은 해야죠. 하루에 몇 시간 걷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얼마만큼 내 발바닥이 땅에 닿고 있었냐가 중요합니다. 걷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루에 10시간, 8시간 걸어도 2시간 앉아있는 사람만 못합니다. 걷는 것은 접지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 와서 그냥 이렇게 놀더라도 땅에 발이 닿고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 기어 다닐 때 아침 9시 정도 와가지고 오후 3시나 4시에 내려갔습니다. 못 걸으니까 거의 뭐 기어 다니다가 앉았다가 하는 거죠. 저 오늘 이제 인터뷰 앞으로 안 하신다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서 가볍게 그냥 질문하시면- 맨몸으로 다니는 와 있는 거하고요. 예, 물론 앉아 있으면 좋은데 예. 좀 그것들에도 무게를 주고 이제 가방을 짊어지고 걷는 거하고는 어떤 것이 아, 그거는 좋을까요? 유산소 운동하실 때는 짐을 지고 걷는 게 훨씬 몸에 좋습니다. 네. 최대한 18kg가 제일 정량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산을 3,000개 다녔다고 했지만은 산을 다닐 때는 물이라도 지고 가야 됩니다. 18kg를 지고 가는 게 건강에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맨발 걷기 어싱할 때는 빈몸으로 걸으시는 게 제일 좋죠. 아, 빈몸으로? 예. 저는 여기 매 한 15kg, 20kg 메고 다니는데. 접지가 전기가 통하는데 전기는 여기서 맨 살에서 이 땅에 닿아서 통하는데 무거운 짐 졌다고 더 잘 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닿기만 하면 됩니다. 네. 예. 아,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맨발로 걸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우리 몸의 활성산소는 피부 어디든지 나옵니다. 발로 안 걸어도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짚고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누워 있어도 되고, 옛 조상들이 제일 지혜롭게 의식을 한 것은 해수욕장 가서 모래찜질 한 겁니다. 그럼 팬티만 입고 누워 있으면은 저 의식이 되잖아요. 아, 아까 바다에서 또 빠졌네요. 바다에서 가시는 분들, 그 박동창 씨가 쓴 맨발로 걸으라 보면은 해수욕장 가서 걷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근데 거기
어떤 곳이라고는 안 해놨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해수욕장 가면 대부분, 저도 저 한화계 해수욕장 자주 갑니다만은 모래사장에 걷는 사람 많습니다. 모래사장 가서 그러면 몸 다 망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모래사장은. 혹시 갯벌이 더 좋은가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래사장은 왜 안 되느냐? 돌멩이잖아요. 작은 돌멩이. 돌멩이에 전기가 통합니까? 0.03V가 내 몸에서 나오는데 돌멩이에 돌멩이가 쌓이는데 어식 전기가 접지가 안 되겠죠, 연결이. 그래서 모래사장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갯벌, 그 촉촉한데 물이 있는데 갯벌은 좋습니다. 거기는 접지저항 45 나옵니다. 그런데 이왕 바다를 가면은 갯벌을 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닷물이 찰랑찰랑하는 발목 정도 물이 잠기는데 물이 피부에 닿아야지 전기가 잘 통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모래사장에 물 없는데 다니지 말고 물 속에 담그고 다닌 거라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물 속에 발목이 담길 정도로 되는 바닷가를 걸어야 됩니다. 거기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5가 나오는데 어떤 바닷가는 한 8, 10 요 정도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물이 닿는데 그러셔야 됩니다. 그 대신 유튜브 보면은 나오는데 한화계 해수욕장에서 바닷물에 안 걷고 그 뻘에서 40일 만에 치유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했느냐? 뻘을 요만큼 파고 발목만큼 파고 들어갈 만큼 거기에 걷기가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물이 쬐에 나와서 바닷물이 요만큼 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이렇게 담그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바닷물에도 가서 굳이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교수님 옆에 있지만도 바다를 영덕 거 가니까 정말이지 교수님 유튜브 틀어놓고 한쪽은 가면은 아예 그 사람은 어디 창주 그쪽에서 내려왔다 그랬어. 어떻게 가나 했더니 파라솔에다가 어제 해놓고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아예 아침에 안 주면은 점심 때까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책만 보고 네. 보는 게 아주 제대로 오는 사람. 교수님 유튜브만 교수님 것만 틀어놓고 이렇게 보니까 교수님 얼굴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 우리가 저 산에 가고 막 본데 어디서 오냐 내가 서울 쪽에서 왔다 그랬더니 얼굴 한 번 봤으면 좋겠대요 교수님 아주. 예.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걷는 거를 그걸 모르고 상식을 모르고 갔으니까 그분, 말씀드린 예. 대로 그분- 모래 그다음에 좀 굵은 모래 자갈모래 3개 있는데 이거를 계속 걸어야 될 건가 아닐 건가. 그러니까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걷는 분들 그리고 많으신데 이제 거기는 왜 제가 추천을 안 하는 거 하니 거기는 네, 이제 선생님 힘드시니까 마무리 하시죠. 예, 아니 이왕 하는 김에 제가 학교 운동장에서 하시면은 접지 효과가 없는 게 왜 그런 거 아니? 거기는 이제 공사를 포크레 놓고 공사했기 때문에 접지가 잘 안 되지만은 대부분 마사토입니다. 거의 모래입니다. 모래이기 때문에 모래는 돌멩이잖아요. 그래서 접지가 안 되고 지압만 됩니다. 그러니까 지압만 하려고 그냥 여기 빨리 걷는 분은 지압만 되거든요. 접지가 안 되고. 그러면은 지압만 할 바에는 여기 오실 필요 없습니다. 운동화 신고 하시도 지압은 그대로 됩니다. 지압은 내 체중만큼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굳이 맨발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전화가 왔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 의정부에서 오시는 분인데 의사가 폐암 말기입니다. 폐암 말기인데 의사가 3년밖에 못 산다고 사형선고 내린 사람입니다. 여기 흉수가 차가지고 여기 물주머니에 주머니에 차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20일 걷고 물이 싹 굳었습니다.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맨발 걷기 하시면은 59일 만에 대부분 치유됩니다. 그분은 20일 만에 벌써 말랐습니다. 예. 지금 오늘 또 오신다고 전화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치는 안 됐으니까 네. 요 물만 이제
말랐으니까 매일 여기 오시죠. 네. 내가 오늘 뭐 따로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예예. 네.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전국 그 맨발 걷기 열풍이 이제 불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지금 너도 나도 시민들이 이제 아우성을 치니까 맨발 걷기 장소를 이제 물색하고 네. 또 실질적으로 공사도 하고 하는데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그 대부분 적토를 갖다 붙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또 업자들이 예. 황토와 적토의 분간도 어려울 뿐더러 자세하게 그 효과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뻘거스름하면 이게 전부 다 적토다, 이렇게 황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게 나중에 잘못하면 새만금 꼴 나지 않느냐. 이 전부 예산 들여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실제 효과는 역효과가 난다. 그럼 전국적으로 이게 큰 문제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 어차피 우리 선생님이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에 열풍을 일으키신 장 본인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맨발 걷기 그 장소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이 기회에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제 생각으로 우리나라 국민 98%, 뭐 99% 정도는 적토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빨간 흙을 황토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가면 빨간 흙이 있으면 야, 황토 좋네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 조상 때부터 빨간 흙을 황토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가 빨간 흙 보고 황토라고 하니까 아들도 아, 그게 황토 모양이다 하고, 그래서 황토, 적토를 구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공무원도 빨가면 아주 좋은 황토인 줄 알고 비싼 돈 주고 가서 빨간 흙을 멀리 가서 사다가 거기 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맨발 걷기 제일 권위자라고 하는 분도 빨간 황토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빨간 황토길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간 거는 빨간 거고 노란 거는 노란 거지, 황토는 노란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황토가 가장 오리지널 황토가 어떤 색깔이냐, 지하철 6호선 타보시면 6호선 차 색깔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황토 색깔입니다. 거기에 가까울수록 어싱이 잘 됩니다. 오렌지가 황토게. 예, 옐로우입니다. 옐로우. 예. 그래서 영어로는 옐로우 오크라 합니다. 황토를.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건 안 찍어도 됩니다. 예. 그 황토는 적토는 석회암이 풍화돼 가지고 빨간 흙이 됐는데, 그래서 저 삼척이나 문경이나 어디 저 단양이나 이런데 석회석 채굴 하는데 그 산에 가보십시오. 빨갛습니다. 흙이 그 지역은. 영월, 예. 삼척, 단양, 경창, 예, 다 빨갛습니다. 석회암지대, 예. 파티, 예, 전부 빨개. 예. 그러니까 거기는 석회암은 속에 있는 거고, 그 석회암이 풍화가 돼가지고 표토가 된 건데, 그래서 석회암이 그 풍화되면은 적토가 됩니다. 근데 거기 저들이 실제로 테스트기로 찍어보면은 여기도 요 넘어가면, 언덕 넘어가면 예, 빨갛습니다. 적도 있어요. 예. 묘 있는데. 그래서 이왕 자주 다니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언덕 있죠? 여기 가서 조금, 우측에. 예, 언덕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저쪽으로는 지질이 다 적토입니다. 예.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시려면은, 마지막에. 예, 그 언덕까지만 가시고 여기 한 번 더 걷는 게 낫습니다. 예. 그 너머로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파보면은 완전 적토 지질입니다. 거기서. 근데 거기서부터 저 입구까지는 다 황토입니다. 예. 요건 빨간 예. 그거 있어요. 19번인가? 예, 그 19번,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자체 공무원들이, 공무원이고 일반 사람이고, 저 맨발 걷기 길, 황토길 만들어 주시오 하면은 참 다 빨간 흙을 갖다 깝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은 적토, 흙토, 흙토, 적토, 뭐, 황토 구분 안 합니다. 저는 왜 그걸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아느냐.
제가 고등학교는 광산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3년 동안 돌멩이하고 흙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좀 흙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흙에 대해서 공부 안 하잖아요. 그래서 황토, 적토를 구분해서 맨발 걷기를 하셔야 효과를 봅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아, 유튜브 찍으시는 분도 제가 여기 자주 뵀는데 걸으실 때 천천히 네,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그러면 효과 예, 없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예. 다니겠습니다. 안 걸어도 좋습니다. 그냥 예. 앉아 계시도 좋은데 이왕 걸으시려면은 천천히 그것만 해도 오늘 큰 거 얻어 큰 가실 수확이죠. 겁니다. 예. 대전하시는 예,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